안녕하세요. 치과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는 치중진담의 권 원장. 호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또 임플란트에 대한 주제를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플란트 주제는 내가 치아를 어쩌다 보니 발치를 하게 돼서 임플란트를 하게 됐는데 발치한 치아의 개수대로 똑같이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정답이 어떤 것 같으세요? 정답은 내기 빠지게도 그때그때 다르다. 그때그때 것 다르다.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때그때 다른 게 맞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게 그 기준이 있다는 얘기겠죠. 저희는 확실한 기준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호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준이 뭐인 것 같으세요?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준은 씹는 힘이에요. 씹는 힘, 보다 전문적인 용어로 저장력. 교합력, 그쵸, 저장력, 교합력이나 저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씹는 힘이 센 사람은 당연하게도 임플란트를 더 많이 심어야 돼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이제 나이나 성별이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50대 남자보다는 80대 할머니가 임플란트를 조금 덜 심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호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치료의 그 부위에 따라서 개수를 조금 차등을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호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장력이 강한, 교합력이 강한 분들은 그 거의 개수에 맞춰서 씹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힘이 많이 가해진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예뻐요. 부위이다 보니까 그쵸. 예쁘다는 것은 이제 치아의 모양도 예뻐야 되지만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위 잇몸의 모양도 그렇죠. 예뻐야 되거든요. 잇몸의 모양도 예뻐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임플란트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지거나 그 사이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잇몸이 충분히 자라나지 못하는, 자라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니 쪽을 불의의 사고로 이제 발치를 하게 돼서 임플란트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앞니 4개를 다쳤다 해서 4개를 다 임플란트를 할 필요가 없이 뭐 필요하다면 끝쪽에 하나씩 하고 나머지 치아들을 이제 묶어서 하나로 예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오히려 더 결과나 예후가 양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앞니로 아주 강한 걸 먹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제 부위에 따라서 임플란트 개수의 어떤 씹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난 것은 윗턱 아래턱도 달라요. 오, 그렇죠. 그렇죠. 다르죠. 윗턱은 뼈가 훨씬 더 약하고요. 아래턱은 뼈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그렇게 생긴 거라서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당연히 위에 치아가 없을 때는 더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심어서 하중을 나눠줘야 되고요. 아래턱의 경우는 좀 더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버틸 수는 있겠죠. 맞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아래턱 뼈는 보다 밀도가 높고 단단하고 윗턱 뼈는 좀 상대적으로 무르고 거기다가 이제 코 옆에 또 공기 주머니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동일한 상황에서는 더 불리한 윗턱이 좀 더 불리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철과 수련 받을 때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 윗턱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판 같은 거고 아래턱은 강한 망치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아래턱과 윗턱이 이렇게 씹을 때 만날 때 망치가 어떤 판을 계속 두드린다라고 생각을 해라. 이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윗턱이 조금 더 불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임플란트의 개수는 동일한 조건에서는 윗턱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저희는 이제 기준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치아가 전부 없는 환자는 개수대로까지 심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기준을 하나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부 무치약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완전 무치약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사랑니를 제외하고 28개의 영구치가 있지 않습니까? 28개를 다 심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가 전부 없는 경우에는 20개 전후로 심어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린 예시는 그 입안의 치아가 전부 상실되었을 상태를 가정하는 거고요. 간혹가다 이제 어금니 쪽에 뭐 중간중간 치아가 발치된 치아를 상실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발치된 그 부위에 맞춰서 동일한 개수대로 임플란트를 좀 식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금니에 한해서 그렇죠. 어금니에 한해서 뭐 앞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경우가 달라요. 오히려 좀 개수를 빼고 심는 게 더 예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다치고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 여러 개 치아를 발치를 해서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해야 된다면 그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민을 하시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치과 치료라는 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치료라기보다는 한번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길게 내다보고 해야 되는 치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그 치료한 임플란트의 예후, 또 수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는지
그렇죠. 당장은 이제 개수를 줄여서 이제 어떤 뭐 비용적인 부담과 어떤 치료를 간단하게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임플란트들이 과도한 힘을 견뎌내 줄 수 있는지 서서히 망가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개수를 정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무작정 이제 줄이고 빼는 것보다는 내가 길게 내다보고 그 임플란트가 올바른 수명을 이제 유지할 수 있게 그 개수에 맞춰서 심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배운 거는 비용에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 했어요. 개수를. 맞아요. 비용에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이상적인 치료의 방향을 환자분들께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어떤 제한되고 한정된 경우에는 이제 플랜 B로서 여기까지는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경우에는 이상적인 경우보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조금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정도로 이제 저희는 치료 계획을 이제 고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치료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종종 어떠한 환자분들께서는 이거 너무 비싸요. 또는 너무 무리가 됩니다. 좀 줄여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신데 저희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경우에 정중하게 저희는 치아의 예후와 수명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치료 계획에서 더 변경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신에 보통 그래서 치과들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좀 라인업 그 모델을 나눠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도 지금 3-4개 정도의 라인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 개수에 맞춰서 금액대를 조절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임플란트도 다양한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마다 서로 다른 이제 특징을 가진 라인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제 그 치료비 자체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제 타협이 되는 또 부분이 되니까 이제 어떤 치료 계획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그 무작정 그 임플란트나 뭐 치료를 해야 되는 수를 줄이려고 하기보다 그 정해진 치료 계획 내에서 어떤 좀 유도리 있게 금액적인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걸 고민해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그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유지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임플란트는 심어놓고 10년, 20년간 쓸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입안 환경은 많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더 심어야 되는 환자분들도 있고 치아가 이동하는 환자분들도 있고 치아가 흔들리는 분 이런 분들 다양하기 때문에 옆치아가 충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경우에서 임플란트는 뼈 속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달려있는 그 머리, 임플란트 보철물이라고 하는 그 머리를 떼어내서 수정을 하거나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서 수리하기 되게 어렵게 계획을 세우는 의사들이 종종 있고요. 그런 경우에 수리하기에 굉장히 곤란한 경험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아무래도 보철가다 보니까 이제 보통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임플란트를 이제 뼈 속에 이렇게 심어둔 다음에 이제 뼈랑 임플란트가 완전히 결합이 되고 나면 이제 본을 뜨는 작업을 통해서 치아 머리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또 저희 보철과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 3년, 5년, 10년 쓰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탈이 나요. 고장이 나죠. 탈이 나는 것들을 이제 풀러내고 뭐 보철물을 새로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좀 난감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애초에 치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치아가 4개가 발치가 됐는데 임플란트를 2개만 심어서 4개를 만드는 경우 그러면 4개 중에 하나만 수리해야 될 게 생겨도 그 4개를 전체를 다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치아 개수에 맞게 식립이 되어 있던지 아니면 또 하나가 이제 별도로 분리되어 있던지라고 한다면 그 부분의 보철만 또 이제 별도로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적절한 임플란트의 개수를 확보해 주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 결론. 임플란트를 발치한 개수대로 심어야 되느냐는 그때그때 다르다. 하지만 기준은 반드시 있다. 맞습니다.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기준들을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맞는 치료 계획이라고 한다면 너무 개수에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영상이 치과 치료를 받아들이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희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다루는 치중진담의 권 원장, 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